컴퓨터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지. 근데 주변에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 한 그만큼만 해. 사람의 유전. 어렵고도 정복하기가 힘든. 그치? 자,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렵대.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 써봐라. 5개. 4개. 첫 번째. 세대가 너무 길어. 인간의 한 세대는 30년. 한 3세대 내려가면 4세대는 확인을 못하고 연구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세대가 짧은 게 유전 정보 재료는 좋아. 두 번째는 자손은 수가 매우 적다. 많아야 서너 명인데 그 많은 서너 명을 가지고 어떻게 통계 처리를 해? 한 자식이 한 3,000명, 4,000명 정도 태어나야 그걸 가지고 통계 처리할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자손의 수가 너무 적어서 힘들어. 세 번째, 형질이 그래 복잡하고 유전자도 엄청나게 많다. 네 번째, 너 아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말았던 거야? 임의교배 또는 자가수분. 자가수분이 용이하지 않다. 이게 말이 안 되네. 자가수분 근친교배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 영향을 받는다. 무슨 얘기냐? 환경 영향을 받으면 형질이 변해. 지금의 피부색은 이제 겨울에 가면 다시 피부색이 환하게 바뀔 거야. 그거 몇년 때문인 거야. 그리고 서술형을 쓸 수도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사람의 유전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한다. 가계도 분석. 좀 이따가. 두 번째, 쌍둥이 연구. 쌍둥이 구분할 수 있나? 일란성과 이란성. 일란성은 얘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정란. 이게 난화 과정에서 2개의 세포가 될 때 완벽하게 분리가 돼버리면은 얘 따로 발생 과정을 통해서 대체가 되고 얘도 따로 발생 과정을 거쳐서 대체가 되면 이 둘 사이를 일란성이라고 부른다. 일란성은 유전자가 똑같은 개체이다. 그럼 유전자가 똑같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어떤 형질이 얼만큼 일치하는지를 보면 얘랑 얘랑 똑같아? 그럼 그거는 유전자. 무슨 얘기야? 유전자가 똑같으면 얘네 둘의 혈액형이 똑같지 않겠냐? 성별은? 그래 똑같지 않겠어? 자 근데 키는? 키는 얘네들이 똑같을까? 그렇지는 않아. 그 이유가 왜 그러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야. 환경과 유전자 중에 유전자가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유전자와 환경 중에 환경이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이 차이를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거야. 그럼 이란성도 마찬가지야. 얘네들도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서로 다른 정자와 남자가 수정이 돼요. 수정란 각각 2개가 만들어지고 따로 발생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고 따로 발생 과정을 거쳐서 태어났을 때 이 둘을 일란성이라고 부른다. 일란성은 유전자가 다르다. 성별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혈액형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둘의 형질을 비교하고 이 둘의 형질을 비교해서 어떤 형질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건지를 그렇게 알아내는 게 그게 바로 쌍둥이 연구야. 자 여기 혹시 여기 나오니? 아니. 여기 안 나와? 네. 여기 안 나와요. 진짜? 살짝. 여기 완전 나와? 끝이에요. 아 진짜? 이렇게 안 나와? 거기서부터 계속 오른쪽으로 쓰실 거예요? 근데 지금 아, 여기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
네. 어허, 이렇게 좁아? 자, 그럼 이거는 지워도 되잖아. 그지? 그럼 이거 지우고 여기다 하자. 네. 일란성. 함께 자란 집안, 따로 자란 집안, 그 쌍둥이들을 일치율을 비교해요. 일란성. 함께 자란 집안의 쌍둥이들을 비교하는 거야, 일치율. 자, 함께 자란다라는 얘기는 환경이 어떻다? 환경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둘 다 서울에서. 따로 자란다라는 얘기는 환경이 다르다라는 거. 하나는 서울에서, 하나는 제주도에서. 일란성, 유전자는 다른데 함께 자랐다라는 얘기는 환경을 동일하게 했을 때 둘이, 자, 일란성, 둘 다 서울에서 얘하고 얼만큼 이 형질이 일치하는지. 하나는 서울에서 크네, 하나는 제주도에서 크네. 얘네 둘이 이 형질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함께 자랐어. 하나 서울, 얘도 서울에서 함께 자랐을 때 저 형질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혈액형이라고 얘기하는 형질을 비교해 봤어. 둘이 혈액형이 같대. 그럼 1이야. 일치하면 1. 얘네들도 일치해. 그럼 유전자가 똑같다라는 얘기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형질이구나 라는 얘기지. 얘네들이 혈액형이 일치할 확률이 뭐 0.6, 뭐 이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집안들을 조사한 거야. 실제로 이렇게 따로따로 키운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혈액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전자만 영향을 주는 그러한 형질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지. 일란성인데 똑같은 유전자. 키. 얘네 둘이 키가 일치할 확률 0.9. 얘네 둘이 키가 일치할 확률이 0.9. 얘네 둘이 키가 일치할 확률이 0.4. 1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유전자에 의해서는 결정되는 건 아니지. 그래. 그러니까 이 형질은 유전자와 환경 중에 얘가 더 많은 영향을 준다. 왜냐면 유전자가 똑같을 때 환경이 다를 때 유전자가 다르지만 환경이 똑같을 애보다 일치율이 더 컸기 때문에 1과 가깝다는 얘기는 둘이 비슷하다는 뜻이 되는 거지. 성적. 얘네 둘이 성적이 일치할 확률이 0.8. 전교 1등, 전교 2등. 아니면 뒤에서 1등, 뒤에서 2등. 둘이 성적이 일치할 확률이야. 아니면 둘 다 중간에 있는 애들인지. 그러니까 둘이 성적이 일치할 확률. 진짜 그래요? 응. 얘는 0.6. 근데 여기가 0.8로 이게 일치율이 더 크더라는 거야. 얘네들이 성적이 일치할 확률이. 그러면 유전자가 달라. 환경이 같으면 얘네들이 앞에서 1, 2등, 뒤에서 1, 2등, 중간에 있을 확률이 더 크다라는 얘기네. 누가 영향을 많이 주는 거야? 그래,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형질들의 일치율을 조사해서 어떤 형질은 또 유전자에 의해서만, 어떤 건 유전자 환경 중에 유전자, 어떤 건 유전자 환경 중에 환경이 더 많은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이러한 연구 방법을 쌍둥이 연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란성 유전자가 똑같은 개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그럼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환경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 보면은 집단조사? 아니, 이런 건 너무 어려운 내용이야. 자, 집단조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집단이 특정 대량 유전자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빈도가, 예를 들어 라지의 빈도가 0.6, 스몰의 빈도가 0.4. 그럼 생식세포 만들 때 이런 것도 똑같이 남녀 모두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 그랬을 때 이 집단에서 유전병으로 태어나는 아이가 예를 들어 10명이 태어난대. 그럼 이 집단의 크기가 커졌을 때
과연 이 유전병으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많아지지 않겠어? 1000명당 10명인데 2000명으로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수명 정도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거거든. 그래서 집단의 특정 대리유전자의 빈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서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그런 게 곧 집단조사 방법이야. 그래서 여러 가계를 포함하여 집단을 조사하여 얻은 유전 형질의 자료를 처리하여 유전 현상을 연구한다. 뭐 말은 많이 어렵지? 잘 물어보지는 않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염색체와 유전자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어. 염색체, 유전자 분석. 이거 염색체의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숫자, 모양, 크기가 정상과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근데 염색체 이상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는 거지, 핵형 분석은. 유전자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핵형 분석으로 파악이 안 되는 유전자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유전자 분석,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연구 방법이네. 나머지는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진 않고 가계도 조사가 제일 많이 나와. 그지? 여기를 넘어가야 되니까 가계도 조사. 뿔을 숨겨놨나? 조장하려고 그래요, 나. 아니 어? 여기가 화학 어? 화학적이니까. 뭔 소리야? 여기 화학 강실이야? 네. 형 옆에 아니야? 여기 바꿨어? 여기에요. 아. 에? 아 오른쪽. 왜 왜 그래? 이렇게 들러가고? 그러니까 정좀 닫아줘. 진짜. 어? 잠그는 거 없어요. 모르겠어. 잠근 게임이었는지. 어. 계속 들어가고 그럴 거. 그러니까. 저 고리에다가 이렇게 걸어놔야 수업주, 촬영주. 자, 가게도. 네모난 거 남자, 동그란 거 여자, 자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결혼을 했고 또 자손을 낳았다. 이렇게. 번호 1번, 2번, 3번, 4, 6번, 7번, 8번. 얘가 유전병이에요. 아무것도 색깔이 칠해지지 않은 것 정상, 형질. 색깔이 이렇게 칠해진 건 어떤 유전병 형질이다. 이렇게 가계도가 주어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우선열성, 그 다음 해야 할 게 상성, 그 다음 해야 할 게 유전자형 파악해서 마지막으로 확률. 왜 그러냐면 이런 가계도를 주고 기억, 리을, 디귿 이렇게 물어보는 패턴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야. 유전병 형질은 열성 형질이다. 그럼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8번 유전병은 아빠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뭐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는 거고. 8번의 동생이 태어나게 됐을 때 유전병을 갖는 여동생이 태어날 확률은 얼마인가? 그래, 다 이런 보기들이야. 그래서 이런 가계도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뭘 하자? 우열을 판단하자. 우성과 열성을 어떻게 판단하니? 그림을 찾아봐라. 엄마 아빠가 정상, 자손은 유전병. 엄마 아빠에서 어떤 형질이 나왔네? 그 엄마 아빠가 유전병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근데 엄마 아빠에서는 표현이 안 됐어. 왜? 그 열성 형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서 어떤 게 나오면 열성. 그렇지, 열성.
알고 있어 내가 딱 보니까. 그럼 엄마 아빠에게서 나타난 이 형질은 우성 숨겨져 있었던 거야. 가지고는 있었는데 엄마 아빠에게서는 유전병 유전자가 있었는데 이 정상 형질을 관여하는 유전자가 겉으로 표현이 됐던 거였지. 그래서 이형적 합일도 겉으로 드러나. 그럼 그게 우성인 거지. 자 봐봐. 이런 그림이 가게도 있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 우성, 열성을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주관식 1번. 우성이다. 그럼 또 나름 생각을 쓰면 되고 열성이다 그럼 써야지. 부모에게서 어떤 애가 태어났을까? 열성이다. 왜 그러니? 그럼 이 번호를 이용하는 거지. 5번, 6번 정상 형질의 부모로부터 8번 유전병 자손이 태어났기 때문에 유전병 형질은 열성, 정상 형질은 우성이다. 이렇게 쓰면 되지. 오케이? 네. 근데 이런 그림이 없어. 그럼 또 다른 그림을 찾아봐라.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서는 유전병이 생겼는데 자손이 정상이네. 그럼 정상 형질은 열성. 정상 형질에 관한 유전자가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유전병 유전자가 표현이 됐지. 그러니까 유전병이 우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나 이런 그림은 가계도를 하나를 주고 한 가지 형질을 물어볼 때 말고 두 가지 형질을 물어볼 때 이런 그림도 일단 하나를 주고 나머지 하나는 DNA 상대량으로 물어볼 거야. 그럼 이렇게 딱 나오면은 가가 아니고 가가 아닌데 가가 나타났네. 오케이 이렇게 찾아. 또는 뭐 나가 정상이 나왔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에다가 표시를 해야 돼. 뭐 예를 들어 얘도 가 걸렸어, 얘도 가 걸렸어, 얘도 가야, 얘가 가야, 얘가 나야, 얘가 가야. 그럼 가 형질은 부모에게서 없던 자손이 갑자기 태어난 가계도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구분이 안 돼. 근데 나와 관련된 거는 없어 나가 태어났네. 그럼 정상이 얘는 말이 안 된다. 나가 태어났다. 나가 아니고 나가 아닌데 나가 태어났네. 그러면 나라는 게 열성 있구나라고 하는 걸 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해놓고 찾으면 돼. 연습을 하나만 물어보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그림과 이런 그림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이런 제시문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라. 4는 이 유전병에 대해 대리 유전자를 이형 접합으로 갖는다. 자, 이런 문장을 내가 하나 뚝 줬어.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뭘 하라는 얘기냐라는 거거든. 4번이 이 4번이잖아. 이 4번에게서 나타나는데 이형 접합이야. 이형 접합일 때 표현되는 형질이 우성이다. 만약에 표현된 이 형질이 정상 형질이야. 그럼 정상이 우성. 근데 이형 접합인 4번에서 표현된 형질이 유전병이야. 그럼 이 유전병을 우성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4번의 그림을 봤더니 얘 정상으로 표현되어 있네. 그럼 정상이 유전병에 대해서 우성. 이렇게 찾는 거야. 제시문 잘 봐야 돼. 괜히 준 건 없어. 다 이용을 하기 위해서 준 거야. 그래서 일단 그림을 찾아라. 그림이 없다? 그럼 누군가가 이형 접합으로 대립유전자를 갖고 있는지를 찾아라. 찾았다면 그 개체에서 표현된 형질이 그것이 바로 우성 형질이다. 말도
이해됐지?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기억, 우성 열성을 구분. 이제 두 번째 해야 할 일. 그래. 상염색체 유전인 건지 성염색체 유전인 건지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 응? 염색체? 아씨. 성염색체 이거 구분해야 돼. 이거 정해진 거 있다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니? 상염색체 유전에 정해진 거 혈액형 유전자 성염색체 전에 무조건 그래 영록생명 기수. 혈액형 귓속털 받았지 Y염색체 이건 X염색체 저건 상염색체 문제에서 생명에 대한 관계보다 그러면은 상해라고 가정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생명은 열성형질이기 때문에 그냥 열성방성 유전이다라고 그냥 바로 풀면 되는 거야. 그치? 혹시나 예외가 있을 까 아니야 그런 문제는 없었어. 혈액형을 성염색체 유전에다 주고 생명을 상염색체에다 준 문제는 없었어. 아직 한 번도. 설마 내신이라고 꼬진 않겠지? 아이 선생님 믿어. 설마 내 못한 거 이겠어? 모르지 뭐. 유전자형을 표현할 때 대소문자가 확실히 구분되는 걸로 해. 성염색체 유전의 경우에는 그냥 하나짜리면 그냥 X에 뭐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만약에 두 개가 존재하고 있으면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쓰기가 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두 개 해놓고 그냥 이렇게 적는 게 나중에 문제 풀 때 더 도움이 돼. 이렇게 적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고 X에 스몰 a y 이것도 귀찮으면 그냥 a y 이렇게 적어 그냥 어차피 y가 있으니까 이건 x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네가 편한 방식을 이용하는데 나는 이 방식을 더 추천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일단은 상인지 성인지를 주는 거야. 여기서 또 이게 뭐 팁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게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어떤 동물이라고 해놓고 암컷은 XX, 수컷은 XY다 라고 준 건 그 대리유전자가 하나는 성애이다 라고 준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는 알려줄 필요가 없어. 그거를 굳이 성 결정이 XX, XY다라고 안 줘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 형질을 기억의 형질, 니은 형질을 줬는데 암컷이 XX, 수컷이 XY다 그러면 기억이 X에 있든 니은이 X에 있든 어쨌든 무조건 성염색체 하나가 있을 거야 라고 준 거로 의심이 돼. 자 그럼 이게 다 정리가 되면 세 번째 뭘 해야 돼? 이제 이게 다 정리가 됐으면 유전자형. 그렇지 유전자형을 이제 찾으면 되는 거지. 세 번째 그래서 유전자형을 파악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나오지? 네. 자 기본 문제. 엄마 아빠 정상 미맹 뭐부터 해야 돼? 우열반다. 어떤 형질이 나왔구만. 미맹은 열성이고 정상은 무성 형질이다. 이렇게. 자 상이야 성이야? 그냥 상이야. 네? 그냥 상이야. 원래는 가정해야지. 열성 형질은 열성끼리 만나야지만 표현이 되는 거야. 열성이랑 우성이랑 같이 있으면 우성이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있어야 돼. 그럼 이게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하면 X 다시 미맹 유전자, X 다시 미맹 유전자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 하나는 엄마가 줄 수 있고
정상인데? 말이 안 되네. 네. 그치? 그래서 미맹 형질은 상념색체 유전이구나 라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열성이지. 아빠가 정상이고 얘가 미맹이잖아. 그치? 열성 형질이 정상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면 무조건 상. 왜냐면 아빠의 정상을 X형 색채를 딸한테 주거든. 그럼 정상이 우성이기 때문에 아빠에서 나타난 정상 형질이 딸한테 전해져 다른 정상이 돼야 되는데 유전병이 태어나는 것으로 보아서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아니고 상염색체의 유전이다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래서 이제 우성일성 판단을 한 거지. 이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부터는 이제 또 할 수 있는 거야. 미맹인 남동생이 태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미맹인 남동생이 태어날 확률을 구하래. 아 그럼 상념색체니까 유전자를 적자.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라지 스몰 a 이렇게. 그치? 그걸 정해질 수밖에 없잖아. 이형 접합이야? 정상이야. 그럼 그게 우성인 거지. 가지고는 있었지. 숨겨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미맹 유전자는 열성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미맹인 남동생이 태어날 확률은 얼마니? 라고 물어봐. 미맹이면 무조건 남동생이고 무슨 말이냐? A, B형하고 O형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혈액형 A형과 B형이 태어날 수 있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아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둘 중에 하나. 그럼 A형이면 남자아이고 B형이면 여자아이다라고 할 수가 없지. A형이면서 여자가 태어날 수도 있고 B형이면서 남자가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혈액형이 결정이 되는 것과 성별이 결정이 되는 것은 서로 별개니까 서로 구해서 곱하기를 해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결정은 성념색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혈액형은 상념색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자손에게 전달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독립의 법칙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멘델의 유전에서 나오는 개념을 알고 있었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했을 거라고. 어쨌거나 미맹이 상념색체에 있었던 거지. 성별은 성념색체에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동생이든 남동생이든 2분의 1의 확률로 남동생이 태어날 거고 미맹이 되는 확률은 라라, 라스, 스라, 스스 정상, 미맹.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 곱해라. 그래서 얼마? 8분의 1이다. 이런 거 잘해야 돼. 가가 미맹에 대한 이 유전자를 엄마와 똑같이 가지고 태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미맹에 대한 대유전자를 엄마랑 똑같이 갖고 있어야 돼. 엄마는 라지 있으면 2분의 1. 틀렸어. 네? 왜지? 2분의 1이 아닌데? 이분의 1인데 그치? 모르겠어? 가가 정상이잖아. 그래. 응? 정상. 그래 정상 맞아. 아,
뭐 왜 그렇게 탄식을 3분의 2. 어? 3분의 2. 그래 이거 3분의 아 2야 진짜. 이게 정상을 니보다 정상을 보내놓고 라라 아 저거 분명히. 라스 스라 스스? 진짜. 스스 안돼 아니 저거 보면서 분명히 일부러 선생님이 정상 가 앞에다 정상 안 써놓은 거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낚이는 거야 정상이 가가 얘는 빼고 셋 중에 둘 3분의 2가 답인 거지 얘는 왜 미명이 될 확률이 4분의 1이야? 저게 정상인지 유명인지 딱히 안 나와있어. 그래 모르니까 모든 경우를 다 생각을 해줘야지 얘기했죠? 이거 어려서 하는데 얘는 줬잖아 정상 정상만 생각해야지 정상 중에 2개 3분의 2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랬지 자 여기 안 나온다 그랬지 네. 그럼 살짝만 틀어줘봐 이거를 좀 틀어줘 여기까지 나오게 스몰 a 스몰 a가 되는 확률을 구하시오 스몰 a가 태어날 확률 구하시오 1번 이건 2번 지금 구해요. 그럼 언제 구하려고 아 어? 왜? 가정을 몰라도 돼? 뭐가요? 아니 라지 유전자가 뭐고 스몰이 유전자가 뭐고 누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상인지 성인지 몰라도 돼? 아니 저기가. 뭔 소리야 이거 따로 다른 문제 어? 네. 누가 아빠가 누가 엄마야? 모르지 그치 알아야 돼요. 모르잖아 네. 근데 두 개를 갖고 두 개 갖고 있네 그럼 뭐야? 상념색체 유전이지 왜? 남자도 상념색체 두 개 거고 여자도 상념색체 두 개 거잖아 조건 안 줘도 이거 상념색체 유전이야 그럼 A하고 스몰 A하고 우성일성을 판단해야지 스몰 A 스몰 A 그럼 얘는 몰라 멈췄어 그럼 1번 집안에서 나올 확률 얼마? 얼마게 너 1번 하고 있어? 2번 하고 있어? 1번. 1번 하고 있어? 응. 근데 내가 너무 쉽게 가르쳐주면 쉽게 까먹을 텐데 그냥 쉽게 알려줄까? 네. 얘가 모르기 때문에 얘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의 유전자는 4가지가 된다 네. 얘가 나타날 확률은 4분의 1이고 얘네들이 2분의 1의 확률이고 얘는 4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근데 자손이 스몰 A가 태어나려면
하나는 엄마 쪽에서 와야 되고 하나는 아빠 쪽에서 와야 되니까 아빠 쪽에도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경우여야 돼. 얘는 탈락. 그럼 여기도 스몰 1 갖고 있고 여기도 스몰 1 갖고 있잖아. 그럼 이걸 첫 번째 경우라고 얘기하고 이걸 두 번째 경우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 2분의 1로 아빠가 라지 스몰 a가 되고 엄마 스몰 a랑 스몰 a랑 스몰 a가 태어날 확률. 자식은 2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나는데 아빠가 라지 스몰 a가 되어야 되는 사건하고 자식이 2분의 1로 스몰 a로 태어나는 사건은 서로 별개. 그래서 이거는 곱하기.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확률이 하나 나온 거야. 두 번째 경우는 무조건. 그래 요거 4분의 1로 아빠가 이게 돼야 되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스몰 a 여기 무조건 1. 그러니까 아빠가 결정되는 거하고 자식이 결정되는 사건은 별개 곱해. 그럼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더해라. 그래서 이게 다 2분의 1. 근데 이 경우는 주어졌거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했는데 얘는 될 수가 없잖아. 얘는 빼야지. 이거는 3분의 1의 확률, 이거는 3분의 2의 확률인 거지. 그럼 스스가 나와야 되니까 1번 얘는 탈락. 그럼 얘는 3분의 2의 라스로 스스를 태어나게 하려면 이거는 2분의 1이니까 곱해라. 답은 3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물음표 하나 때문에. 네. 근데 이거를 신경 안 쓰고 똑같이 푼다고. 주어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만 따져줘야 되니까. 모르니까 다 따져줘야 되는 거고. 전체 경우의 수는 4. 이거는 정상에 해당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3.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가계를 풀다 보면 정확하게 안 나올 수가 있다. 여기가 뭐 라지인데 이 정확하게 안 나와. 근데 문제는 여기 스몰 A래. 그럼 여기 스몰 A가 와야 된다는 거냐. 그럼 이런 게 이 부모에게서 만들어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게 만들어지게 될 확률을 찾아야 된다. 정상으로 표현이 됐으면서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요게 나타나는 확률은 2분의 1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찾아내야 돼. 모르는 것도. 근데 그게 안 나오면 여기에서 받아야 되는 게 얼마만의 확률로 이런 게 나오고 얼마만의 확률로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또 2분의 1의 확률 또 2분의 1 이런 식으로 또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별개의 사건인지 동일한 사건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더할 때도 있고 이렇게 곱할 때도 있고 서로 별개 준 것만 해라. 됐어? 네. 필기할래? 네? 필기 안 해도 돼? 노트에다가 적어놨었는데 이미 다 적어놨어? 저번에 보셨잖아요. 그래서 또 안 해도 돼? 됐어. 그러면 여기서 끊고